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은 사실 조정을 좀 크게 주면서 보유자들이 좀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오르기도 했는데 전기차 가운데 오늘은 충전 쪽 관련된 충전 관련주 쪽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가다 흔들리니까요. 또 이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 시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여지는 최소한 2, 3년 이상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지난해 2021년도까지 해서 글로벌 그 전기차 판매량이 1,600만 대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외국 자료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만큼 많이 이제 판매가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리튬의 소비량이 또 늘어나면서 그 고갈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해가지고 일단 공급은 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당분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싸긴 할지언정 공급이 끊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올해 신규 전기차는 당분간 660만 대 정도, 600만 대에서 한 660 그 정도로 더 늘어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미국이 늘어나는 거는 한 60에서 70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유럽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늘어나는 게 거의 200에서 300만 대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100대 중에서 4대 같은 경우 지금 신규로 바꾸는 차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신규 차들 중에서는 이 배터리 EV, BEV가 이제 배터리 전기차, 그다음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전기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2차 전지를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충전 쪽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초기에 비하면 이제 전기차는 늘어나는데 그에 비하면 충전 시설은 잘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보시면 크게 두 개로 갈라져야 네. 되는데 관급하고 지자체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쪽하고 예. 두 개로 갈라야 됩니다. 현재 그 관급으로 되는 그 일반적인 지자체나 관급으로 되는 충전기 경우는 거의 한 99.5%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주 주간 보고서로 나오는 그 환경부 충전 시설 현황이라는 건데 네. 전체 7,065기 중에서 이 중에서 고장 난 게 39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관급으로 해서 하는 것, 즉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아니면 다른 그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한전이 설치해 놓은 이런 충전 시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충전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자동차의 ePC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현재 충전 시설의 75% 이상이 지금 좀 고장이 나 있는 상황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차의 충전 시설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민간 충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좀 보장을 해줘야지만 여기에 대한 그 충전 시설 확충이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동률을 말씀하셨는데 가동률도 그렇지만 충전 시설 자체가 이제 캐파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도 여기에 더 투입이 이제 되려고 하고 네.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그런데 좀 진심인가요? 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주유소를 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GS라든가 SK, 그다음에 이제 LG 이런 업체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기름 늘어왔는데 전기차 되면 그거를 충전하도 오도록.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충전 인프라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주유소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부지만 더 확보해 가지고선 이제 통합 충전 이래서 이제 주유소뿐만 아니라 주유소하고 예. 그다음에 LPG 가스, 그다음에 수소 가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이런 전기까지 충전하는 걸 이런 통합 충전소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에 있던 이 주유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중요한 게 LG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이런 충전 사업을 하는 업체 자체를 인수를 해버렸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애플 망고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는데 이런 거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GS하고 또 합자를 해가지고서 또 다른 통합 충전소를 운영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주목할 거는 지금 여기 또 롯데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바나듐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그 스탠다드 에너지의 지분을 지금 2대 주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ESS하고 그다음에 이런 바나듐 배터리를 이용한 그런 그 충전 사업을 진행을 하려는 걸로 지금 또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봤을 때 이제 국내 전기차 충전 사업이 2조 5천억 원 이상, 즉 8배 이상으로 성장할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게 뭐냐, 처음으로 움직였던 거는 현대차의 EPC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그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플러그를 꽂는 방식 말고 전기차 충전도 무선 충전이나 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배터리 자체를 이제 탈부착 교환하는 방식 이런 것도 논의가 되는데 그쪽도 좀 빠르게 전개가 됩니까? 예, 지금 그 쌍용차 같은 경우 지금 국책 사업을 받아가지고 네. 이걸 이제 무선 충전을 해서 바닥에다가 이제 플레이트가 연결이 되면 이걸로 예. 무선 충전하는 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11월에 이거에 대해서 시연을 일단 실제로 했고 2024년까지는 상용화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이거를 보고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을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봤을 때 대략 한 50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즉 이거는 뭐냐면은 그 주차장 바닥에다 패드만 설치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이제 띄우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도 이쪽으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단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역시 법규가 제일 문제인데 이걸 하려 그러면은 이제 주파수 대역이 85kHz 대역을 지금 이 무선 충전 영역으로 할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분배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근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한 2년 안에 여기에 대한 무선 충전 상용화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배터리가 아예 딱 들어가면 탈부착해서 바꿔주는 거는 중국 쪽에서 지난번에 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주로 이제 그거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중국 쪽인데 여기는 이제 북경 같은 경우는 블럭에 하나씩 한 두 블럭마다 하나씩 해가지고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런 그 배터리 스테이션이 박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저 발전기가 안 돌아갈 때 여기에서 전기를 뽑아 쓰는 ESS의 개념으로도 원래는 이 스테이션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교체식 배터리를 사용해 가지고 들어가면 5분 안에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차를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배터리 인프라가? 스테이션이 더 많이 박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시장 규모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교체식 배터리로 가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쪽이 셀에서 소재, 장비, 그다음에 지난번에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으로도 한번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 시장은 앞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전망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일단 봤을 때 우선 민간 쪽에서 우선 즉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드라이버가 우선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충전기 시장 자체는 2020년부터는 강세였다가 지금 조금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단 여기서 한전의 적자가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적자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킬로와트당 한 400원 안 되는 가격으로 계속 충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전기 요금이 만약 내년에 같이 한 3배 정도 뛰어오른다. 그렇게 했을 때 최대 그렇게까지 오를 수 있다고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게 거의 뭐 그 기름 그러니까 휘발유 쓰는 것만큼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 충전 요금이 굉장히 그 경제성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전 적자에 따라서 과연 전기차에 대한 충전 요금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것이 내년에 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관련주가 물론 충전기가 현재 뭐 원익 PNE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도 수출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이 이게 또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선 충전도 있고 해서 포스코 ICT, 신세계 INC 말씀하신 원익 PNE도 있고 뭐 휴맥스, 캠트로닉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네. 경우는 또 무선 충전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지금 네.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거는 스터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오늘 에너지머니 전기차 충전 쪽 그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뭐 아예 앞정을 박아놓은 것 같고요. 별로 움직이지 않는 흐름들이고 외국인들 대체적으로 매도, 개인 매수, 기간은 좀 관망세로 서로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이번 주 워낙 뭐 큰 이슈들을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입니다.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